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미처 못 알아본 오메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오메법칙을 간단히 복습했고 키리우프의 전압법칙, 전류법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번 영상에선 그 이후로 못 알아봤던 저항비를 활용해서 전압비와 전류비를 구해주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번에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제가 첫 영상부터 강조드렸던 불변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엔 반비례한다는 거였죠. 이번 시간은 이 성질과 비례식만을 이용해서 전압과 전류를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사실 전압,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나중에 가면 배울 거예요. 전압 분배 법칙과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공식들은 이렇게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잘 모르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전압, 전류가 어떤 원리로 나눠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상 이번 영상의 내용이 위 공식들의 근본이 되는 원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알아두시면 회로를 해석하는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간단하게 시범 저항이 나란히 3개가 달린 회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원 전압은 600V라고 해볼게요. 이때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알아볼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직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회로를 자세히는 몰라도 저항의 비가 10대 10대 10으로 모두 같으니까 전압도 10대 10대 10이라는 비율로 나뉘어 떨어질 거라는 걸 잘은 몰라도 직감으로 대강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딱 보면 아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압이 10대 10대 10의 비율을 갖는다는 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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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10으로 나눠보면 1대 1대 1이 되니까 결국 전압이 3등분돼서 200V의 전압이 각각의 저항에 걸린다는 말이 됩니다. 전기를 공부하실 땐 이렇게 느낌부터 알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점차 전기에 흥미가 생기면서 공부가 지루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감을 그대로 살려서 이런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R1, R2, R3의 저항이 5옴, 10옴, 25옴이 되고 전원 전압은 그대로 600V라고 해볼게요. 이때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V2, V3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근본적인 진리부터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저항은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였죠. 저항과 전압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B가 5대 10대 25라는 겁니다. 여기서 V1 대 V2 대 V3는 5대 10대 25 이 부분만 떼서 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5와 10과 25의 최대 공약수로 이 B를 나눠볼 거예요. 여기서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수의 약수 중에 공통이 되는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게 됩니다. 약수라는 건 어떤 수를 정수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를 의미해요. 즉 5의 약수라 하면 5를 정수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라는 건데 5는 1이나 5로 나눠주면 정수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5의 약수는 1과 5가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10은 1로 나누면 10이고 2로 나누면 5가 되고 5로 나누면 2, 10으로 나누면 1로 나눠 떨어지니까 10의 약수는 1, 2, 5, 10이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25를 정수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5, 25밖에 없기 때문에 25의 약수는 1, 5,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수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수 중 가장 큰 수는 바로 5가 됩니다. 따라서 5와 10과 25의 최대 공약수는 5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비를 최대 공약수인 5로 나눠주게 되면 1대 2대 5라는 비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최종적으로 구한 비가 1대 2대 5죠. 1대 2대 5를 모두 더한 값을 총전압에 대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즉 전체 전압 600V를 1, 2, 5의 합인 8로 나눠주는 거죠. 이걸 계산해보면 75V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다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값을 아까 마지막으로 구해준 비에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1대 2대 5에 75를 곱해주게 되면 75대 150대 375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V1, V2, V3의 값이 된다는 거죠. 맞게 잘 구했는지 검사도 해봐야겠죠? 이땐 키리우프의 전압법칙을 이용해서 맞게 잘 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R1, R2, R3에 걸린 전압이 각각 75, 150, 375V니까 각각의 저항에서 걸린 전압의 합이 전원 전압과 같았다는 게 키리우프의 전압법칙이었죠. 합산을 해보면 전원 전압 600V와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항비를 이용해서 전압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저항이 4개가 달린 회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저항이 이렇게 나란히 연결된 회로라고 해도 전원 전압이랑 저항값만 알면 전압이 얼마나 분배되는지 알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럼 백견이 불여일행이란 말도 있듯이 이번엔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감과 이해한 것을 믿어보세요. 아까는 저항 3개를 놓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엔 2개만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릴 테니까 한번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저항은 전압과 비례관계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B가 2대 3인 거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2와 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의 약수는 1이랑 2밖에 없고 3의 약수는 1이랑 3밖에 없죠. 공통되는 가장 큰 수라고 해봤자 1밖에 없기 때문에 2와 3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근데 2대 3은 1로 나눠봤자 2대 3 그대로죠. 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이제 2와 3을 더한 값인 5를 총전압 200에 대해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결과가 40V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40을 아까 구한 비례식 2대 3에 곱해주게 되면 모든 과정은 끝난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R1과 R2에 각각 나눠 걸리는 전압비는 80대 120의 비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맞는지 검사해 볼게요. 80과 120을 더해보면 총전압 200이랑 같으니까 키르기호프의 전압법칙이 잘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전압이 알맞게 잘 배분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따라오셨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전압비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전류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